임진왜란 당시 승군장 서산대사의 가사와 바로가 모셔진 해남 대흥사에서 호국 정신을 기리는 서산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올해는 스님 탄신 500주년을 맞아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온라인 명상으로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명상을 하는 것이라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깊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금강산 옛길을 찾아 순례에 나섰습니다. 분단으로 끊어진 경의선과 경원선, 금강산선과 동해 북부선이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보각국사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가 뮤지컬로 재탄생합니다. 재현에서 일현 스님 역할을 추가해 이야기의 시작을 열고 끝을 맺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사찰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전과 논서 등을 바탕으로 불교의 음식론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1월 첫 번째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해남 대흥사가 서산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스님 탄신 50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첫 소식 김민수 기자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서산대사를 비롯한 의순군들을 기리기 위해 대흥사 안에 세워진 유교사당 표충사입니다. 조선시대 재관들이 서산 사명 처형대사 진영에 무릎 꿇고 유교식으로 제사 지냅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 때부터 국가 재향으로 봉행됐다 일제강점기 명맥이 끊긴 향례를 재현한 대흥사 표충사 서산대사 향례 추계제향 현장입니다. 올해는 서산대사 탄생 500주년 되는 해로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우리는 선조들의 을을 선조들이 후손을 위해서 애쓰신 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산대사를 비롯한 의순군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흥사는 2012년부터 해마다 2차례 향례를 복원하고 법요식과 문화공연, 글짓기 대회 등 서산대제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서산대제에 대흥사 문장 암도대종사, 조실 보선대종사, 주지 법상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모여 서산대사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과 함께 향례를 올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우리 큰 스님의 어떤 고마움과 그다음에 뜻을 기려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서산대사 업적을 개사한 회심곡과 살풀이 무용, 문화공연 등도 이어져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스님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방문객들도 500년 전 이 땅에 오신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공연을 보고 매우 다시 한번 그분의 깊은 그 나라 정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정신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서산대사의 성품과 업적을 조명하는 서산대사 호국정신 선영회가 주관하는 학술 세미나도 함께 열려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땅끝 해남 대흥사에 모인 사부대중은 5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서산대사를 기억하며 발자취를 다시 되돌아보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온라인 명상으로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명상을 하는 것이라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저절로 명상이 깊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3천여 명의 정토 행자들과 외국인들이 생방송에 접속한 가운데 온라인 명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명상을 시작한 법륜 스님은 질문과 대답도 온라인으로 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 묻자
법륜 스님은 명상은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명상의 목표는 이 괴로움, 이 쌓아놓은 이 괴로움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있는 괴로움은 해체시키고 없는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륜 스님에 따르면 삶은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것인데 어릴 때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행복해진 게 아니라 번뇌와 괴로움이 더 많이 쌓입니다.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니르바나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인데 즐거움이나 기쁨이 쌓이는 것에 비례해 괴로움이 같이 쌓이고 그것이 바로 윤회라는 겁니다. 법륜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인 니르바나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명상의 목표 또한 지금까지 쌓아놓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명상을 할 때 호흡에 집중하는 이유를 묻자 법륜 스님은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콧구멍 끝에 딱 주시해서 이미 하고 있는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네, 이것을 놓치면 다시 이렇게 꾸준히 해나갑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명상은 깊어져 갑니다. 명상이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도 하지 말고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을 콧구멍 끝에 주시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저절로 명상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명상을 할 때 눈을 떠도 되냐는 질문에는 눈을 감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예, 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졸리지 않는다든지 생각이 안 일어난다든지 하는데 눈을 뜨면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지만은 눈을 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끝도 없이 올라온다는 소감이 올라오자 법륜 스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매주 일요일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전 세계인들과 명상을 하고 있는 법륜 스님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 곳곳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학생들은 전기철도로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지난 주말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끊어진 남북철도가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대표 화가 겸재 정선이 금강산 유람길의 걸음을 멈추고 그림으로 남긴 삼부연 폭포. 철원군청에서 멀지 않은 이곳 삼부연 폭포에 300년 전 정선이 그랬던 것처럼 자유롭게 금강산을 오가길 바라는 순례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지난 토요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DMZ에 갇힌 금강산 옛길을 찾아 철원 평화기원 순례에 나섰습니다. 민추보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이자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철원 일대 탐방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순례를 기획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나 젊은 세대, 미래 세대들도 이렇게 와서 평화 공부하고 중요성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례단은 삼부연을 출발해 한국전쟁 내내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철의 삼각지 꼭지점 백마고지를 탐방했습니다. 당시 10일간의 전투에서 무려 2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던 백마고지는 이제 희생자를 기리고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DMZ 평화의 길이 조성됐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고지전의 하나의 현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곳이 지금 현재 더욱더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렇게 가장 치열했던 과거의 현장에서 평화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순례단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의 정치적 상징, 노동당사 앞에서 분단으로 끊어진 경의선과 경원선, 금강산선과 동해 북부선이 다시 이어지길 발언했습니다. 다시 가자! 금강산! 다시 있자! 남북철도! 금강산 1만 2천 불보살님들이 얼마나 우리 불자들 그리고 스님들의 그 금강산에서의 수행과 공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껴졌고 저 또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평화를 염원했고요. 그러니까 싸움도 하지 않고 남을 고통 주기도 하지 않게 되는 착한 사람이 됩시다.
이번 순례는 올해 초 DMZ 생태평화공원과 승리전망대, 금강산 전기철도 교량을 순례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출입이 제한돼 인원을 제한하고 민통선 외곽을 순례하는 일정으로 변경해 진행됐습니다. 순례단은 철원이 금강산 유람에 길목을 열고 신의주와 안변, 원산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철길에 다시 기차가 달리길 기원하며 순례지 곳곳에 간절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태고종이 제19차 구족계 수계살림을 봉행하고 60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을 배출했습니다. 태고종은 지난달 27일 법륜사 대법당에서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을 비롯해 갈마아사리 지홍 스님, 교수아사리 법담 스님 등 3사와 7증으로 제19차 구족계 수계살림을 봉행했습니다. 수계살림에서 총 60명의 3위 3인이가 계를 받아 정식 비구, 비구니 스님으로 올곧은 수행자의 길을 서원했습니다.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은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와 유를 세워 종단 발전의 기틀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계를 지키긴 쉽지 않지만 뉘우치고 참여하며 수행자 삶의 지표로 삼고 종단의 기둥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보각국사 일현 스님이 쓴 삼공유사가 뮤지컬로 재탄생합니다. 이번이 재연인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 삼공유사 남동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고려시대 일현 스님이 전국을 돌며 자료를 수집해 편찬한 우리나라 역사서이자 문화기록의 보고 삼국유사.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문학과 민속 생활 등 우리 조상들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토리텔러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가 뮤지컬로 재탄생합니다.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 2020년 버전은 오세혁 작가가 합류했습니다. 그는 삼국유사를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책으로 바라보며 뮤지컬로 재각색했습니다. 초연에는 다루지 않았던 향가, 해성가와 도솔가를 접목시키며 삼국유사 속 아름다운 말과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일현 스님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올해는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성가, 도솔가도 이렇게 나오게 됐고 모든 어떤 스토리 사이사이에 일현 스님이 계속 나레이터 역할, 중간자로서의 계속 이야기 시작과 끝을 맺어주고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이 됐죠. 또한 몽골의 잦은 침략으로 지치고 피폐해진 고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과 화합을 통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단군 신화에 대한 홍익인간이 세상의 모두를 이익되게 하라라는 메시지거든요. 이거를 일현 스님께서는 이 작품 속에서 삼국유사를 통해서 메시지로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로 인해서 요즘처럼 힘든 코로나의 시대에 모든 분들한테도 큰 약과 같은 큰 그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작품은 캐릭터에 잘 부합하는 배우들이 함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배우 최인영이 삼국유사의 저자이자 극 속에서 다양한 역할로 변신하는 일현 스님 역을 맡았습니다. 박근식이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주몽 역할을, 초연에 이어 랑연이 선화공주 역을 소화합니다. 뮤지컬 전문 배우 17인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무대 구성과 7인조 밴드의 라이브 연주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좀 더 일현 스님 하면은 우리가 종교의 어떤 큰 어르신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뮤지컬이다 보니까 그 대중들이 편안하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인간적인 일현의 모습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락 발라드 버전으로 멋있게 부르는 그런 것도 더 추가해뒀습니다. 책 속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를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는 11월 6일과 7일 이틀간 건국대학교 새천년간 대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민병찬 관장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와 동대학원에서 불교 조각을 전공한 후 30여 년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며 불교 미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0년 세계 곳곳에 흩어진 고려 불화를 한자리에 모은 고려 불화대전 700년 만의 해우 특별전과 2015년 인도 초기 불상부터 한국의 전성기 불상까지 한자리에 모은 고려 불교 조각대전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논문으로는 고구려 고군 벽화를 통해 본 초기 불교 미술 연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 열애조상 연구, 고대 불교 조각대전 등이 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축의 산중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달 31일 경내 설법전에서 방장 성파대종사, 주지 현문스님, 전 방장 원명스님 등 통도사 문중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축의 산중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산중도제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입적한 청하, 구하, 월하, 벽안, 성혜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속한사바하길 발언했습니다. 현문스님은 올해부터 큰 스님들의 추모 다례를 춘계와 추계로 나눠 봉행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계속 보완해가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산중도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통도사는 스님들의 각 기일에 봉행된 추모 다례를 올해부터 춘계, 추계 1년 2회로 합동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여 대조사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종식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미륵부처님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미륵부처님 계산대제는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주지 현중스님, 조기련 충청남도 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중스님은 대조사는 15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사찰이라며 앞으로 오실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용화세계의 터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경스님은 주어진 환경 속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며 보물로 지정된 미륵부처님이 국보로 승격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천태종 영춘 태광사가 사찰을 외호하는 호법 신작인 사천왕상을 조성하고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태광사는 지난달 27일 천태종 중정 도용대종사, 총무원장 문덕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사천왕상 봉안법회를 봉행하고 청정 수행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도용대종사는 애국불교에 앞장서는 천태불자의 발언을 도와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를 이루고 성불의 길에 정진하는 수행자를 지켜주길 축원했습니다. 문덕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청정도량을 수호하며 일체 중생의 선업을 호위하는 사천왕을 봉안하는 인연으로 악업이 소멸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묘원스님은 3년의 기간 동안 신도들이 합심해 사천왕을 봉안하게 됐다며 일체 중생이 불법 인연을 증득하길 서원했습니다. 불교 문화를 상징하는 사찰 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넘어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전과 논서 등을 바탕으로 불교의 음식론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명상과 템플스테이, 다도와 더불어 불교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찰 음식. 한국형 비건의 본거지인 사찰 음식은 웰빙과 공생의 가치는 물론 최근엔 코로나 의료진을 향한 자비 나눔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화 경력에서 음식에 관한 이론과 심층 연구는 다소 부족한 상황. 이에 동방문화대학원대 공만식 교수는 경륜론 속에서 나타난 불교의 음식관을 토대로 인문학과 실천이 결합된 새로운 학문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불교학은 확장성이 큰 분야인 만큼 현대 음식학의 문제의식과 시각, 방법론 등을 적극 수용해 부처님 가르침과 대안을 제시하는 불교 음식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그 요리를 할지 실물 음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보고 속에는 음식학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음식이 야기하는 문제는 인간의 인식과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공 교수는 초기 경전인 아간나경을 통해 음식과 중생의 관계는 쌀로부터 시작됐고 과도한 식욕이 윤리의 악화와 번뇌를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음식에 관한 탐착이 언급된 청정도론을 예로 들며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은 염식상이 있고 이는 개별 식재료를 신체 요소와 연결해 일종의 혐오를 일으키는 방법이라 소개했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 염천은 인간의 감각과 인식을 완전히 제어해 음식에 대한 가래를 없애는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염식상 그렇게 제가자한테 맞는 건 아니라 오히려 틱야한 스님의 이팅 마인드 풀리스처럼 그런 굉장히 수월하고 간단하고 그런 수행들이 음식 수행으로는 적합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 교수는 사찰 음식의 사상적 토대는 선불교에 있다며 수행자의 식재료 생산과 저장, 요리 등이 인도 불교와 판이하게 다르고 일련의 행위들은 불교학 음식 정립의 필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중국 음식사를 소재로 강의를 진행하며 동아시아 음식 문화의 외연 확장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현실 문제에 답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음식사 쪽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그쪽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찰 음식계도 그렇지만 한국의 일반 음식계도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바가 없어서 바이러스 여파 속 면역력 증진과 함께 세계인의 건강 테마로 주목받는 사찰 음식. 전통과 현대는 물론 동아시아 교류사에 가미된 불교 음식학 정립이 향후 어떤 모습을 그려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천성산 미타암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시락 만발 공양 행사를 개최해 지역 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천성산 미타암은 지난달 27일 사찰 요리 전문가 허미옥 원장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시락 만발 공양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도시락 300개를 만들어 웅상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천성산 미타암 주지 동진 스님은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를 챙기지 못해 작은아마 도움이 되고자 도시락을 준비해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한 미타암 사찰음식 문화원 허미옥 원장은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맛있게 드시며 기운을 차리고 코로나19도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해원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쌀과 방역물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해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해원정사에서 이사장 원어 스님과 복지관, 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으로 찾아가는 경로잔치, 정나누기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사장 원어 스님은 매년 경로잔치를 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잔치를 하지 않는 대신 물품 전달을 통해 법인과 해원정사가 늘 지역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품은 쌀 10kg 100포, 방역물품과 식품키트 600세트로 해원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등 4개 기관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천태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양군 관내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 지원을 위한 자비의 연탄 나눔 사업을 펼쳤습니다. 천태종은 지난달 28일 단양군청에서 이웃사랑 후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고 단양군에 연탄 5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부장 도웅 스님은 코로나19로 직접 전달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어르신들이 동절기를 무탈하게 보낼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류한우 군수는 월동 준비를 걱정하던 어르신들이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며 천태종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천태종 산하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들기도 이날 단양군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5,000장을 후원했습니다. 천태종 성룡사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며 전통 고추장을 담가 소외 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성룡사는 지난달 28일 주지 진철 스님을 비롯해 서대문 구청 관계자와 불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장으로 하나 되는 정담 그는 날 행사를 개최하고 고추장 2.4kg 300개를 담가 관내 다문화 가정과 소외 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주지 진철 스님은 뜻밖의 질병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와줄 방법을 찾다가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돼 일상생활을 되찾길 기원했습니다. 성룡사는 이날 서울 시민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극복의 기원을 담은
희망음악회를 개최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